드림그룹 창립기념일 행사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박수와 축하 인사가 오가던 장소였다. 최화영은 단상 위에서 미소를 지으며 마 팀장을 소개하려 했고, 임직원들은 드림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대형 스크린에 마대창 회장 집무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뒤집혔다. 화면 속 최화영은 골프채를 들고 있었다. 이미 쓰러진 마대창을 향해 다시 다가가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막는 사람을 치워야 한다는 분노만 있었다. 객석 곳곳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단상 위의 최화영을 바라보았다. 최화영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의 얼굴, 자신의 손, 자신이 숨겼다고 믿었던 장면이 수백 명 앞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쥔 채 입술만 떨었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마대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김 비서가 옆에서 그를 부축하고 있었지만 마대창의 시선은 오직 최화영에게 꽂혀 있었다. 마대창은 낮게 중얼거렸다. 짐승만도 못한 사악한 것. 그 말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들릴 정도였지만 정숙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살아서 저 장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오장민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정숙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장민은 자신도 떨리고 있었지만 엄마가 또 무너지지 않게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정숙희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었어. 서린이도 오복희 씨도 김범석도. 저 여자는 사람을 해치고도 늘 웃었어. 강백호는 단상 쪽을 바라보았다. 경찰들이 행사장 양쪽 출입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전직 검찰총장의 라인이 끊기자 수사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마대창 피습 영상, 서린 수술방 녹음, 오복희 사건 통화 녹음, 김범석 원본 자료, 그리고 최화영의 도피 준비 정황까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들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최화영 씨, 당신을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증거인멸,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화영은 뒷걸음질 쳤다. 손대지 마세요. 형사는 차갑게 말했다.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고 변명의 기회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은 객석을 둘러보았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전직 검찰총장은 연락을 끊었고 비서들은 사라졌고 임원들은 자신의 시선을 피했다. 조금 전까지 그녀에게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이 연루될까봐 몸을 뒤로 빼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강준호에게 멈췄다. 준호는 객석 한쪽에 서 있었다. 눈빛은 아팠지만 단단했다. 준호야. 준호의 입술이 떨렸다. 최화영은 손을 뻗었다. 준호야, 엄마 좀 도와줘. 이 사람들 다 나를 모함하는 거야. 준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표님, 그만하세요. 최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대표님. 준호는 울음을 삼켰다. 저를 아들로 생각하셨다면 이제라도 멈추세요. 최화영은 허탈하게 웃었다. 너까지 정말 나를 버리는구나. 그 순간 행사장 밖 화장실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염산월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다. 창립기념일 행사장 안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멀쩡한 얼굴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진홍주가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큰일 났어. 마 회장님이 깨어나셨어. 염산월의 손에서 립스틱이 멈췄다. 뭐라고? 그리고 최 대표님 영상까지 터졌어. 마 회장님을 골프채로 때리는 장면이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나왔어. 경찰도 왔어. 염산월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큰일 났다. 빨리 짐 챙기자. 홍주는 기가 막힌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챙기긴 뭘 챙겨.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염산월은 가방을 뒤지며 말했다. 그래도 통장하고 도장, 귀금속은 챙겨야지. 빈손으로 도망가면 어떡해. 홍주는 엄마의 손목을 붙잡았다. 엄마, 정신 차려. 지금 귀금속 챙길 때가 아니야. 최 대표님 무너지면 우리도 조사받을 수 있어.
염산월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았다. 그동안 채화영의 주변을 맴돌며 작은 이득을 얻었고 위험한 말을 들었고 모른 척 넘긴 일이 많았다. 마대창이 깨어났다면 채화영의 죄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옆에서 숨긴 말들도 조사받을 수 있다. 홍주야, 우리 어디로 가야 하니? 홍주는 이를 악물었다. 산월 엄마, 지금은 경찰한테 먼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브로치 녹음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하면. 염산월은 눈을 크게 떴다. 자수하자는 거야. 자수라기보다 협조지. 계속 도망치면 채화영이 우리까지 버릴 거야. 염산월은 딸을 보며 입술을 떨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컸니? 홍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계속 겁먹고 도망만 가니까 내가 클 수밖에 없었지. 그 말에 염산월은 아무 말도 못했다. 둘은 화장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자 염산월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홍주야, 나 못 가겠다. 홍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같이 갈게. 이번엔 숨지 말자. 같은 시각, 강남봉은 한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행사장 안의 혼란과 별개로 그는 이미 오전부터 한영자를 찾아와 있었다. 전 재산을 주고 이혼해달라고 했던 그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한영자는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강남봉은 두 손을 비볐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돌았어. 정말 미안해, 영자야. 한 번만 봐줘. 한영자는 어이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어제는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이혼해달라더니 오늘은 또 봐달라고. 너 인생이 일일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다. 강남봉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때는 내가 너무 무서웠어. 채화영 일도 준호 일도 당신이 위험한데 뛰어드는 것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차라리 놔주는 게 맞는 줄 알았어. 영자는 차갑게 말했다. 놔주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였지. 맞아. 도망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이 문 닫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 알겠더라. 내가 진짜 잃기 싫은 게 뭔지. 영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전 재산은. 강남봉은 봉투를 내밀었다. 줄게. 그래도 줄게. 근데 이혼은 조금만 미뤄주면 안 될까? 영자는 기가 막혀 웃었다. 너는 지금 재산도 주고 결혼도 유지하자는 거야. 강남봉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염치 없는 거 알아. 그런데 나도 이번엔 도망 안 가고 싶어. 채화영이 무너지든 준호가 나를 미워하든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든 옆에 있고 싶어. 영자는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봤다.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강남봉은 늘 비겁했고 늘 늦었고 늘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래도 지금 무릎을 꿇은 얼굴만큼은 진심이었다. 영자는 낮게 말했다. 남봉아. 응. 나 지금 채화영 잡는 일로 정신없어. 내 이혼쇼 받아줄 여유 없어. 강남봉은 고개를 들었다. 영자는 서류 봉투를 그의 품에 던졌다. 이건 일단 내가 가지고 있어. 대신 한 번만 더 도망간다고 하면 그땐 진짜 전 재산 받고 이혼해. 강남봉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한 번 봐주는 거야. 영자는 손가락을 들어 경고했다. 한 번만이다. 강남봉은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영자야. 영자는 못마땅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지금 행사장 난리 났다. 채화영 체포될 분위기라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따라와. 강남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채화영이 체포된다고. 영자는 가방을 들었다. 그래. 그런데 채화영 같은 여자가 순순히 잡힐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더 빨리 가야 해. 행사장 안에서는 경찰이 채화영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이었다. 채화영의 눈빛은 계속 주변을 훑고 있었다. 출입구, 무대 뒤편, 비상계단, 준호, 장미, 백호, 마대창. 누구를 붙잡아야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강혁이었다. 채화영은 형사에게 붙잡힌 상태에서도 전화를 받으려 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형사가 잠시 허용하자 채화영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넘어 이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들렸다. 대표님,
오른쪽 비상계단으로 오십시오. 최화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혁씨, 시간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최화영은 주변을 살폈다. 경찰이 붙어 있어요.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최화영의 눈에 다시 살아남을 빛이 떠올랐다. 이강혁.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남자. 그녀는 형사에게 몸을 맡기는 척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몸을 틀었다. 단상 아래 준비되어 있던 행사 장식물이 넘어지며 잠깐 시야가 가려졌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지고 경찰이 움직이는 사이 최화영은 무대 뒤편 통로로 몸을 숨겼다. 장미가 외쳤다. 최화영이 도망가요. 백호는 곧장 뒤쫓았다. 준호도 뛰어갔다. 마대창은 지팡이를 짚고 분노에 찬 얼굴로 단상을 바라보았다. 놓치면 안 된다. 최화영은 비상계단 쪽으로 뛰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구두가 발을 조였고 손목에는 수갑 한쪽이 걸린 채였다. 복도 끝에서 이강혁이 나타났다. 그는 이미 한영자를 붙잡고 있었다. 영자의 팔은 그의 손에 잡혀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최화영은 놀라 멈췄다. 영자 씨를. 이강혁은 차갑게 말했다. 경찰이 따라오면 이분을 다치게 하겠다고 하십시오. 한영자는 이를 악물었다. 이강혁,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손은 풀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영자는 분노로 그를 노려보았다. 죄송하면 놓는 게 먼저야. 그때 백호와 장미가 복도 끝에 도착했다. 장미는 한영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이강혁은 한영자를 앞으로 세웠다. 더 오지 마십시오. 백호는 손을 들었다. 이강혁 씨. 이러면 당신도 끝입니다. 이강혁은 낮게 말했다. 이미 끝났습니다. 최화영은 그 틈을 이용해 이강혁 뒤로 숨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들이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최화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혁아, 나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강혁의 얼굴이 미세하게 무너졌다. 그 말은 독이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그 독을 사랑으로 착각해왔다. 한영자는 그 말을 듣고 이강혁을 쳐다보았다. 정신 차려. 저 여자는 너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야. 방패로 보는 거야. 이강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최화영은 더 절박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혁아, 제발. 나 여기서 잡히면 끝이야. 준호도 끝나. 우리 다 끝나. 이강혁은 준호라는 이름에 눈빛이 흔들렸다. 바로 그때 준호가 복도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아버지. 이강혁의 손이 떨렸다. 한영자도 그 틈을 느꼈다. 그러나 이강혁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준호야. 오지 마라. 준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한영자 어머니 놔주세요. 못한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가 나한테 준 마지막 말이 뭔지 기억해요. 부끄럽지 않은 선택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요. 지금 이게 그 선택입니까? 이강혁의 눈에 고통이 스쳤다. 최화영은 다급히 말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엄마 살리려고 이러는 거야. 너도 도와야 해. 준호는 최화영을 보았다. 대표님은 아직도 저를 이용하시네요. 최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경찰들이 가까워졌다. 이강혁은 한영자를 밀쳐내듯 놓고 대신 준호에게 달려갔다. 준호가 피하기도 전에 이강혁은 그의 팔을 붙잡고 몸 앞에 세웠다. 모두가 굳었다. 장미가 숨을 삼켰다. 준호씨. 최화영도 놀란 얼굴로 이강혁을 보았다. 강혁씨. 이강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십시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이강혁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강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미안하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나한테 처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놓고 지금 나를 인질로 잡는 거예요. 이강혁의 얼굴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널 다치게 하진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대표님을 빼내야 한다. 준호는 낮게 말했다. 그게 결국 저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강혁의 손이 떨렸다. 백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강혁 씨. 준호 씨를 놓으십시오.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을 뒤로 보내며 말했다. 대표님, 가십시오.
채화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갔다. 경찰이 움직이려 하자 이강혁은 준호를 더 세게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제발. 한영자는 장미품에 기대숨을 몰아쉬었다. 저 남자 아직도 채화영한테 묶여 있어. 장미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백호는 경찰에게 눈짓했다. 한쪽 팀은 이강혁을 자극하지 않게 멈췄고 다른 팀은 아래층 출구 쪽으로 우회했다. 그러나 채화영과 이강혁은 이미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 쪽에는 이강혁이 미리 준비한 차량이 있었다. 이강혁은 준호를 데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채화영은 몇 층 아래에서 숨을 고르며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씨, 빨리.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낮게 말했다. 대표님은 나를 걱정하지 않네요. 채화영은 잠시 굳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가 나를 인질로 잡았는데도 대표님은 빨리 가자는 말뿐이에요.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준호야, 지금도 변명하시네요. 이강혁의 눈이 흔들렸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채화영은 차량 뒷문을 열었다. 이강혁은 준호를 잠시 밀어넣으려 했다. 준호는 버텼다. 나까지 데려가서 뭘 하려고요? 현금 모으게 시키려고요.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는 그를 똑바로 봤다. 전화하셨죠? 현금 모으라고. 어머니 도피 자금 만들라고. 채화영은 놀라 이강혁을 바라보았다. 현금. 이강혁은 낮게 말했다. 대표님이 출국하려면 추적 안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웃었다. 너무 아파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결국 저는 돈줄이었네요. 아버지에게도 대표님에게도. 이강혁은 말하지 못했다. 그 순간 위쪽 계단에서 백호와 장미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강혁은 결심한 듯 준호를 밀어내고 채화영을 차에 태웠다. 준호는 바닥 쪽으로 비틀렸고 이강혁은 운전석에 올라탔다. 채화영은 창문 너머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스쳤다. 그러나 차는 곧 출발했다. 준호는 주차장 바닥에 서서 차를 바라보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백호와 장미가 도착했을 때 차량은 이미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장미가 준호에게 달려갔다. 준호씨, 괜찮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백호는 차 번호를 확인하고 곧장 경찰에 전달했다. 도주 차량 은색 세단. 지하 주차장 동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들이 움직였지만 이강혁은 이미 동선을 여러 개 준비해둔 상태였다. 채화영은 가까스로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채화영은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 전까지 수갑이 채워질 뻔했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이강혁은 앞만 보고 운전했다. 한참 뒤 채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혁아.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 정말 끝나는 줄 알았어. 이강혁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줬다. 채화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혁아, 나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강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채화영은 필요할 때만 자신을 찾았다. 방패가 필요할 때, 죄를 넘길 사람이 필요할 때, 도망칠 길이 필요할 때. 그런데도 그 말이 그의 심장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그는 낮게 말했다. 대표님은 준호까지 버리셨습니다. 채화영은 입술을 다물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 항상 어쩔 수 없으셨죠. 채화영은 그의 얼굴을 보았다. 강혁씨. 이강혁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준호가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채화영은 초조하게 말했다.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살아야 준호도 살 수 있어. 이강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대표님은 아직도 우리가 있다고 말하십니다. 강혁씨. 그 우리가 필요할 때만 존재한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에 채화영은 두려움을 느꼈다. 준호가 떠나는 것보다 더 깊은 두려움. 이강혁마저 완전히 돌아서면 자신은 정말 혼자다.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니야. 혁아, 그러지 마.
나한테 지금 남은 사람 너뿐이야. 이강혁은 차를 외곽도로 쪽으로 몰았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뭐가? 대표님을 끝까지 살리면 저는 제 아들을 영영 잃습니다. 대표님을 버리면 제 죄를 마주해야 합니다. 최화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랑 같이 가. 해외로 나가면 돼.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 준호도 나중에 데려오면 돼. 이강혁은 최화영을 보지 않았다. 준호는 오지 않을 겁니다. 최화영의 입술이 떨렸다. 한편 드림그룹 행사장은 아직 수습 중이었다. 경찰들은 최화영이 도주한 경로를 추적했고 기자들은 이미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마대창은 지팡이를 짚은 채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정숙희는 장미와 백호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급히 다가갔다. 최화영은. 장미는 고개를 저었다. 놓쳤어요. 이강혁이 영자 어머니랑 준호 씨를 인질로 잡고 빼냈어요. 정숙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 여자 끝까지 사람을 방패로 쓰는구나. 마대창은 이를 악물었다. 공항, 항만, 사채 라인 전부 막아. 최화영이 가진 돈줄과 도주 경로를 다 끊어라.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경찰과 공유했습니다. 다만 이강혁 씨가 현금을 준비하려고 준호 씨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아직도 아버지에게 붙잡혔던 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장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준호 씨.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괜찮지가 않네요. 장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낮게 웃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질로 잡았어요. 장미의 눈빛이 아프게 흔들렸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이강혁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다. 현금이 필요하다. 추적 안 되는 걸로. 준호야, 마지막 부탁이다. 장미는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준호 씨. 준호는 눈물을 닦았다. 도와주는 척할게요. 백호가 다가왔다. 위험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연락할 유일한 사람이 저예요. 어머니도 이제 제 돈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장미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또 다칠 수 있어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미 다쳤습니다. 이제 더 다치더라도 끝내야죠. 마대창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해야 합니다. 그 두 사람을 멈추는 건 제가 해야 할 일 같습니다. 마대창은 김비서에게 지시했다. 준호 군에게 추적 장비와 보호팀을 붙여라. 최화영이 현금을 움직이면 바로 잡는다. 준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이강혁에게 답장을 보냈다. 준비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져가면 됩니까? 메시지를 보낸 뒤 그의 손이 떨렸다.